저녁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기절 게임으로 알려진 틱톡 챌린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때문에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면서 틱톡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인 가정 사이에서 가족 간 갈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접촉이 늘면서 갈등 역시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한식당에 이어 한인 마켓에서도 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미국이 비상입니다. 곳곳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각 주정부는 전력망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가정집 문 앞으로 다가오는 UPS 직원. 우편물을 내려놓더니 이내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살인적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탈진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더위는 미국에서 날씨와 관련된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다코타주 등 일부 지역은 무려 110도에 달하는 불볕더위가 예고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It only takes a matter of minutes, and by the time that your body stops sweating, you're getting nauseous, you're getting lightheaded, you're behind the curve. 텍사스주는 포트워스 지역에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 폭염 경보에 산불 경보까지 겹쳤고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동부 대다수 지역도 폭염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무더위에 노출될 경우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oose-fitting clothing, light clothing, things that are breathable such as cotton and linen, and then also keep well hydrated and wear wide-brim hats and try to stay in the shade as much as possible. 기상학자들은 미국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번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무더위는 기상이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가뭄과 산불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고 활주로와 철로까지 망가뜨려 교통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넓은 들판 위에 굴착기 한 대가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이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바지에 불이 붙은 남성이 허둥지둥 불길에서 빠져나옵니다. Se le ha quemado una máquina excavadora y se ha debido de lastimar. Se ha quemado y lo han llevado en helicóptero y a ver qué pasa ahora. 열차 안의 승객들이 창문 쪽을 보고 놀라서 몸을 일으킵니다. 차창 밖 맹렬한 불길이 열차를 위협하며 달려드는 듯합니다. Just like when the train was resuming its march, I began smelling a little bit of a smoke. So that would have been really scary. 폭염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바짝 마른 공기가 일으킨 산불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도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영국 중부 코nings비 지역 낮 기온은 40.3도까지 오르면서 영국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And England, we've been here for 25 years and we've never known heat like this here. 맹렬한 햇빛에 활주로 곳곳이 부풀어 올라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는가 하면 철로가 휘어지는 등 교통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40도가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64개 지역이 역대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영토의 46%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올해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곡물 생산이 줄면 곡물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폭염은 또 원전을 지켜주는 냉각수 온도를 올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는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했고 프랑스의 에너지 가격은 일주일 새 18%나 급등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들이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게임, 이른바 블랙아웃 챌린지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모들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 측은 해당 챌린지가 틱톡에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가 생긴 7살 때부터 틱톡을 자주 이용했던 아리안이 춤추는 영상을 올리며 틱톡에 점점 더 중독됐습니다. 지난해 2월 9살 아리안이는 집에서 숨을 멈춘 채 발견됐습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하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블랙아웃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유가족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 대변인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에서 유행시킨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블랙아웃 챌린지로 희생된 어린이는 아리아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콜로라도에서 12살 소년 조슈아가 숨졌고 7월 텍사스주에선 8살 소녀 랄라니가 챌린지 영상을 만들다 사망했습니다. 틱톡은 과거에도 위험한 챌린지 유행을 방관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험한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낮춰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년째 최하위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은 2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한국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고서는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를 지적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등급에는 한국 외에도 일본과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등 133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고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22개 나라가 포함됐는데 특히 미국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와 관련한 사업들이 강제 노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t least a dozen participating countries, PRC and host nationals alike, are subjected to forced labor.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 등 6개 국가에서 미국인이 부당하게 억류될 수 있다며 여행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족 관계가 악화된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 가정상담소는 올 상반기 내담자들의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부부 사이 등과 관련한 관계 갈등 문제가 전체 상담 비중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나 파트너 갈등이 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13%, 친구 등 동기 간 갈등이 1%로 나타났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관계 갈등에 대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적 제한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LA 한인 가정상담소는 올 상반기에 총 185명이 심리적 문제로 상담을 받은 가운데 관계 갈등에 이어서 우울증과 불안증, 트라우마 등이 상담자들의 주요 증상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LA타임즈는 한인타운 노동연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LA 한식당 개나와의 노조 결성 이후 한인타운 내 비즈니스에서 노조 설립을 권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인마켓인 한남 체인의 직원들이 최근 근로조건 논의와 노조 설립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LA타임즈는 이 같은 한인타운 내 노조 결성 움직임은 언어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근로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는 500여 개의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한식당과 마켓 종업원들의 노조 결성이 한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유명 관광지인 후버댐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개척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네바다주 볼더시티에 위치한 후버댐의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방문객이나 직원 등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전력망에 대한 위험성은 없고 전력 발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35년 완공된 후버댐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주민 130만 명에게 수력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도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시 당국은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워너 애비뉴와 앤더슨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선셋 비치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목격된 상어는 최소 8피트에서 12피트 상당의 대형 상어로 판단돼 안전 지침에 따라 4시간 동안 해당 비치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What they thought they saw was a legit shark sighting over 8 feet, and it was within 500 yards of our shoreline. 이후 상어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자 오후 4시 40분쯤 선셋 비치는 다시 개장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도 최근 2주 동안 5건의 상어 공격이 보고되는 등 여름철 상어 출몰이 잦아져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TV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ABC 등 주류 언론들은 오늘 새벽 5시쯤 NBC 방송의 드라마 로 앤드 오더 조직 범죄 전담반의 뉴욕 브루클린 촬영 현장에서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31살의 조니 피자로 남성 스태프가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교통 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이 남성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범인은 갑자기 이 남성이 탄 승용차 문을 열고 총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스태프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주차를 둘러싼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 용의자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으로 검은색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쿠키 전문 브랜드인 스윗 로렌스의 글루텐 프리 제품에서 글루텐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스윗 로렌스의 글루텐 프리 쿠키 반죽 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검수를 통해 이 제품에 사용된 귀리 가루에서 소량의 글루텐이 확인됐습니다. 리콜 제품은 유통기한인 오는 12월 1일까지인 슈가 쿠키도우 12온스 제품이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뉴욕과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27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민증이 있는 경우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처를 방문해 환불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이사회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내년 9월에 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한 겁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고 중국 관영방송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회 명칭은 항저우 2022 제19회 아시안게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5월 대회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原定于2022年9月10号至25号在中国杭州举办的第19届亚洲运动会将延期举行，具体日期择期宣布。 4년 주기로 열리는 하계 아시안 게임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당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이번 대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코로나19 유행과 대회 규모를 신중하게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44개 나라가 참가하고 참가 선수 규모도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스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내년으로 한 번 더 연기됐습니다. 항저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달여간 봉쇄됐던 상하이와 18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6월 봉쇄가 해제됐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할 공산당 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도 연기 배경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중국 텐진의 한 주택가에서 가스가 폭발해 3명이 실종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달에만 벌써 5건의 가스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북부 텐진시의 한 주택가, 6층짜리 건물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건물과 비교해보니 3층부터 5층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 외벽이 날아가고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치고 3명이 실종됐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가스 폭발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허베이성 산허시의 한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LP 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바로 전날 산둥성 타이안시에서도 음식점 LP 가스가 터져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창춘과 수저우 등에서 5건의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모두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가스 폭발 사고에 중국 지방정부는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1个、2个、3个、4个，这个是液化石油气啊，你这属于就已经超量了。 중국에선 규정에 맞지 않게 가스 배관을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 수장들과 연달아 회담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한국 측에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첫 공식 일정은 LG화학 연구개발 캠퍼스였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의 미래 핵심 소재를 연구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옐런 장관은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엔 배터리 동맹에 힘을 실은 겁니다. Working with key allies like Korea to develop stronger supply chains for key components, we can make both of our economies stronger and help ease these blockages. 특히 연설에선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다시 한번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not allow countries like China to use their market position in key raw materials, technologies, or products
to disrupt our economy or exercise unwanted geopolitical leverage.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에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공동의 목표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이어진 양국 재무장관 회담에선 한미 간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공급망과 첨단 기술 분야의 새로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한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추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기시다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부가 민관 협의회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일본도 그만큼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발적인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구축한 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パク・チン長官の方からユン大統領の安倍元総理逝去に対する弔意のメッセージが伝えられ、私の方からそれに対して謝意をお伝え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そういったやり取りでありました。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뜬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내 보수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과거사 문제만큼은 한국도 일본도 섣불리 타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기문란이라며 비판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의 아들로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해 입길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SNS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됐다며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대변인도 이례적으로 실명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문재인 청와대나 이재명 의원도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인 추천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을 채용하지 않았냐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문란 규탄 의원총회를 열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육촌에 이어 대통령 지인의 아들들, 또 극우 유튜버 누나에 이어 검찰 측근의 아들 주모 씨까지 민주당은 인사문란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실이 지인 직업 소개소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동 순방이 끝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보란 듯이 이란을 방문해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9일 푸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예방했습니다. 3개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서방의 테러 제재 속 유대 관계를 과시하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담 직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는 테러에 대항한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안보를 위해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와 이란의 국영 에너지 기업은 4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협약에 서명하며 서방의 제재 속 에너지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활주로에 불시착한 여객기에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소말리아 바이도아에서 이륙한 주바 항공 소속 국내선 여객기가 모가디슈 아덴 아드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탑승했지만 전원이 모두 구조돼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때 공항이 폐쇄됐고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한 식당 바닥 곳곳에 물이 고일 정도로 움푹 팬 흔적들이 보입니다. 비슷한 간격으로 줄지어 늘어선 둥근 홈의 정체는 다름 아닌 1억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공룡의 발자국으로 밝혀졌는데요. 우연히 식당을 찾은 손님의 제보에 조사에 나선 중국 지구과학대학 연구진은 식당 바닥에 찍힌 발자국이 용각류 공룡 2마리의 흔적임을 알아냈습니다. 아파토사우루스 등이 속하는 용각류는 긴 목과 공룡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데요. 연구진은 이 발자국을 남긴 공룡의 몸 길이가 8m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될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야외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즐거워야 할 현장에 찬물을 끼얹은 범인 만나볼까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야외 결혼식장. 갑자기 심상치 않은 파도가 밀려와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신랑과 신부, 하객까지 모두 혼비백산 도망가는데요. 미국 하와이에서 관측된 이 대형 파도의 높이는 7.6m로 하와이 남부 해안에서 관측된 파도로는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2층짜리 주택 지붕도 뛰어넘는 파도의 위력. 와, 무시무시하죠. 몸집을 불린 파도는 일대 사업장도 강타했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허리케인 다비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 같은 파도가 이번 주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테마파크. 유명 어린이 프로그램의 캐릭터 인형탈을 쓴 직원이 관중들과 손인사를 하며 흑인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겐 인형은 고개를 내젓고 지나갑니다. 이 영상은 아이들 어머니가 SNS에 올리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어머니는 탈을 쓴 직원이 노골적으로 내 딸들에게 안 된다고 말한 뒤 우리 옆에 있던 작은 백인 여자아이를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에서 논란이 일자 테마파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직원이 손을 저은 건 아이를 안아달라고 요청한 누군가를 향해서 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포용과 평등을 추구하며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이 어머니는 테마파크 측의 입장문이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일 뮌헨의 한 유명 맥주집에서 해바라기 씨유와 맥주를 물물 교환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다 해바라기 씨의 주요 공급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전 세계에서 해바라기 씨 기름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방에서 기름이 사라졌으니 당장 술안주가 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맥주집은 손님 테이블에 오르던 독일식 튀김이죠. 슈니첼을 튀길 수 없게 되자 손님들이 해바라기 씨유를 가져오면 맥주를 공짜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에서는 해바라기 씨유가 귀해서요. 많은 상점들이 고객 한 명당 살 수 있는 해바라기 씨유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해변 도시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검은 그림자. 뭘까요? 온 동네를 내 집처럼 돌아다니는 짐승은 바로 맹수 퓨마입니다. 무려 4마리가 출몰해 현지시 당국은 긴급 보도자료까지 내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최소 10개 학교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임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퓨마들이 서식하던 인근의 자연보호구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일이라죠. 전문가들은 이 화재 때문에 퓨마들이 보금자리를 잃게 되면서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현재까지도 퓨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